샌프란시스코에서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먹고 왔거든요. 유명해서 일부러 찾아간 곳도 있고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곳 그리고 줄 서서 먹어본 곳도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다 먹어보니까 유명하다고 무조건 찾아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반대로 이 정도면 일부러 동선을 잡아도 되겠다 싶은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먹어본 곳들 중에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 근처에 있으면 들를 곳, 그리고 줄이 길다면 저는 그냥 지나갈 곳까지 나눠서 정리해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중한 한 끼 어디로 가면 좋을지 정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로컬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만의 찐 맛집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일부러 찾아가서 먹고 싶은 맛집이에요. 노스비치에 있는 소토마레.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치오피노를 먹어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볼 만한 곳 중 하나인데요. 치오피노 자체가 180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의 이탈리아계 어부들 사이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날 잡은 게나 조개, 생선 같은 해산물을 한 냄비에 넣고 토마토 베이스로 끓여 먹던 음식인데요. 당시 이탈리아계 어부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바로 노스비치였고요. 소토마레도 들어가 보면 오래된 동네 식당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 보면 굉장히 진하고 묵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물은 산뜻하고 해산물 감칠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빵을 국물에 찍어 먹다 보니까 결국 한 번 더 추가했고요. 둘이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는데도 충분했어요. 저는 여기에 굴과 와인도 추가로 시켰는데요. 굴도 바다향이 너무 강하지 않고 달큰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음식을 하나 먹어보고 싶다면 저는 소토마레 추천해요. 다음은 하우스 오브 프라임 립이에요. 여기는 1949년부터 이어져 온 샌프란시스코의 오래된 프라임 립 전문점인데요. 이것저것 잘하는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프라임 립 하나를 제대로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 고기는 21일간 숙성하고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카트가 테이블까지 와서 바로 앞에서 원하는 컷으로 썰어줘요. 프라임 립은 원하는 양에 따라 사이즈를 고르면 되는데요. 가볍게 먹고 싶으면 더 시티컷 가장 기본적인 크기는 하우스 오브 프라임 립 컷, 얇게 여러 장으로 나오는 건 디 잉글리시 컷, 그리고 고기 러버를 위한 큰 사이즈는 킹 헨리 앳 컷이 있어요. 저는 잉글리시 컷을 먹었는데요. 얇게 여러 장이 나오는 스타일이라 먹기도 편했고 양도 딱 좋더라고요. 사이드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먼저 테이블에서 샐러드를 바로 만들어주고요. 감자는 메시드 포테이토나 베이크드 포테이토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여기에 요크셔 푸딩까지 같이 나와요. 요크셔 푸딩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저트 푸딩 같은 게 아니라 폭신하게 구운 반죽이에요. 고기 육즙에 찍어서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사이드는 크림드 스피니치나 크림드 콘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추가금을 내면 둘 다 맛볼 수 있는 하프앤하프로 주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음식도 좋았지만 테이블 서비스가 굉장히 체계적이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가격은 있는 편이지만 오래된 미국식 다이닝을 하나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근사한 한 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추천해요. 예약은 필수인데요. 워낙 예약이 어려운 곳이라 저는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워크인으로 바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예약을 못하셨다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비코 노스비치예요. 여기는 소토마레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진열된 스시도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뒀다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전에 다시 찾아간 곳이에요. 니기리나 롤 같은 스시를 바로 골라 먹거나 포장해가는 방식인데요. 사이드부터 칠하시까지 메뉴도 꽤 다양하고요. 미국에서 스시를 먹으려면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 좋은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스시 중에서도 손에 꼽게 맛있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헤비한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이런 곳이 밸런스 맞추기 좋은 것 같아요. 느끼함을 한번 눌러줘야 또 들어가니까요. 다음은 음식 맛도 좋았지만 그 공간에서 먹었던 경험까지 같이 기억에 남은 곳들이에요. 첫 번째는 부에나비스타 카페. 여기는 아이리시 커피로 워낙 유명한 곳인데요. 왜 여기서 아이리시 커피를 마시는지 알고 가면 훨씬 재밌어요. 1952년에 당시 오너였던 잭 케플러와 여행작가 스탠턴 델라플레인이 아일랜드 셰논공항에서 마셨던 아이리시 커피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게 지금의 레시피로 이어졌다고 해요. 특히 뜨거운 커피 위에 차가운 크림을 가라앉지 않게 띄우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 번 실험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가보면 바텐더들이 잔을 쭉 늘어놓고 아이리시 커피를 한 번에 여러 잔씩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리시 커피는 따뜻한 커피에 아이리시 위스키와 설탕을 넣고 위에 차가운 크림을 올려주는데요. 크림을 5끼보다 그대로 두고 크림 사이로 커피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리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풍경도 보고 바에서 커피 만드는 모습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어요. 특히 롬바드 스트리트나 기라델리 스퀘어, 피셔맨스 워프 쪽을 같이 보는 날이면 동선에도 잘 맞고요. 다만 주말에는 꽤 붐비는 편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소살리토 고메 델리카테슨이에요. 여기는 오래된 가족 운영 샌드위치 델리인데요. 지중해 음식과 이탈리아, 그리스 음식이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곳이더라고요. 빵부터 고기, 치즈, 소스까지 골라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사워도우 프렌치 롤에 프로슈토를 넣은 샌드위치랑 이 롤을 같이 먹었어요. 프로슈토는 짭조름한 이탈리아식 생햄이라 사워도우랑 잘 어울렸고요. 이 롤은 얇게 구운 고기를 피타빵에 넣고 채소와 소스를 곁들이는 그리스식 음식이라 샌드위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둘 다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추천 메뉴로는 얇은 도우 안에 시금치와 페타치즈를 넣어 구운 그리스식 파인 스파나코피타도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넣은 얇은 도우에 시럽이나 꿀을 입힌 아주 달달한 디저트인 바클라바, 포도잎 안에 쌀이랑 허브 같은 재료를 넣어서 돌마도 있어요. 포도잎 특유의 새콤한 맛이 있어서 저는 약간 상큼한 깻잎쌈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메뉴라 추천해요. 가게 뒤편에는 작은 분수도 있고 테라스처럼 되어 있어요. 대신 주문은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씩 만들어주다 보니까 식사 시간에는 꽤 기다릴 수 있어요. 소살리토에 간다면 메인 거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동네 델리에서 한 끼 먹어보는 것도 저는 꽤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음식 자체는 괜찮았는데 일부러 찾아가기보다는 가는 목적지 근처에 있다면 같이 넣기 좋은 곳들이에요. 먼저 필츠커피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트에서 시작한 커피 브랜드인데요. 창업자 필 자버가 1978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거의 25년 동안 커피 블렌딩을 연구하다가 2003년에 첫 매장을 열었다고 해요. 지금은 캘리포니아 곳곳에 지점이 있지만 시작은 샌프란시스코였고요. 주문을 받으면 한 잔씩 내려주는 방식이 지금도 필츠의 특징이에요. 제가 마신 건 민트 모히토였어요. 필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처음에는 커피랑 민트가 잘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마셔보니까 민트가 과하게 튀지 않고 달달하면서 크리미해서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렸어요. 이름에 모히토가 들어가지만 술은 안 들어가요. 조금 덜 달고 커피 자체를 마셔보고 싶다면 테소라도 유명해요. 특히 페리빌딩 근처에도 있어서 지나가는 동선이라면 들러보기 좋아요. 소살리토에서는 길리건스 포크숍도 갔었는데요. 동네 분들이 들러서 포장해 가는 곳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갔는데도 이미 몇 가지는 솔드아웃이었어요. 밥과 같이 나오는 포케도 있지만 저는 양념된 회만 한 팩씩 구입했는데 쫀득하고 말캉한 식감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푸아 덤플링. 그릇들 싹싹 긁어가며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다시 가고 싶은 곳인데요.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차이나타운 쪽이 아니라 리치먼드 디스트릭트 쪽에 있어서 이것만 먹으러 일부러 왕복하기에는 동선이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문교 쪽이나 팰리스 오브 파인아츠랑 묶어서 일정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샤오룽바오, 오이 무침, 소고기 냉채, 돼지귀 냉채 무침을 시켰는데요. 전반적으로 신선하고 깔끔했고 양도 적당하고 맛있더라고요. 메뉴도 정말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고르기 좋아 보였고요. 관광객을 위한 화려한 거리라기보다는 실제 동네 주민들이 와서 식사하는 곳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먹어보긴 했는데 갔을 때 줄이 길다면 저는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곳들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워낙 유명한 곳들이라 사람이 많이 몰릴 때가 있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 싶은 곳들이었어요. 먼저 차이나타운의 골든게이트 포춘 쿠키 팩토리, 로스 엘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가게인데요. 1962년부터 여기서 포춘 쿠키를 만들어 온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구워진 반죽에 운세 종이를 넣고 굽기 전에 손으로 젓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쿠키 자체보다 이 과정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포춘 쿠키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먹던 전통 과자일 것 같지만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일본의 운세 과자 문화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고 이후 미국의 중국 식당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포춘 쿠키 자체가 캘리포니아의 이민 역사가 섞여 만들어진 음식인 셈이죠. 기본 포춘 쿠키 말고도 초콜릿, 딸기, 녹차 같은 맛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을 걷다가 줄이 짧으면 잠깐 들어가서 만드는 것도 보고 따뜻한 쿠키 하나 먹어보는 건 재미있어요. 다만 공간도 굉장히 작고 금방 보는 곳이라 골목까지 줄이 길게 서 있다면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리 빌딩에서 먹었던 쿠키. 도착해서 한 끼도 안 먹은 상태라 급하게 먹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페리 빌딩에 있는 험프리 슬로컴 아이스크림집.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꽤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예요. 색다른 조합의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번 아이스크림에 콘플레이크 쿠키를 넣은 시크릿 브렉퍼스트가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다양한 맛을 샘플로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더라고요. 구매한 맛은 멜론이랑 시소가 들어간 조합이었는데 맛있는 메로나 같은 느낌? 험프리 슬로컴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낮에는 줄이 꽤 길어요. 줄이 짧다면 대표맛 하나 골라서 먹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피어 39의 더 퍼저리. 퍼지는 미국 여행하다 보면 한 번쯤 보게 되는 디저트인데요. 초콜릿처럼 생겼지만 식감은 훨씬 부드럽고 묵직해요. 설탕, 버터, 우유 같은 재료를 같이 조리해서 만드는 캔디라 단맛도 상당히 강하고요.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어봤는데 저는 한 입만에 포기했어요. 정말 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두 곳도 있어요. 먼저 델포폴로.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먹은 것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피자였어요. 저는 특히 도우가 너무 맛있었는데 자연 발효한 사워도우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화덕에서 구워진 살짝 탄 맛까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2012년에 대형 트럭에 화덕을 올린 이동식 피자집으로 시작했고 인기를 얻으면서 2015년에 정식 매장을 열었는데요. 이후 미쉐린 빛 구르망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피자집이 됐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2026년 5월을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델포폴로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은 사워도우 냉동피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 델포폴로가 궁금하다면 매장 대신 냉동피자로는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시 베이커 브랜드의 사워도우와 포베럴 커피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카페 더밀이에요. 2013년에 문을 열었고 두툼하게 썬 사워도우 토스트로 특히 유명해진 곳인데요. 지난 6월 화재가 나면서 현재는 문을 잠시 닫은 상태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라 샌프란시스코 방문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녀온 곳들도 몇 달 사이에 운영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가기 전에 영업 중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먹어본 곳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본 곳들 중 어디가 제일 궁금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못 가본 곳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곧 LA 여행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미국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구독해두시고 그럼 우린 또 다음 여행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